광대 수술 고민 중에 선생님 글 보고 광대 수술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해서 남깁니다. 어디에서는 통칭 이중사다리꼴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동영상에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뒤에서 광대 회전술이라고 하는 수술법으로 수술한다는데 보기에는 완벽한 수술 같습니다. 분류압도 볼처짐도 없다고 홍보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저는 말할게요. 이렇게 하고서 분류압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분도 있고 볼처짐과 볼페임으로 저한테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절대 없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뭐 적다 이렇게 홍보하는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요렇게 수술 받고 저한테 분류압이랑 볼처짐이랑 볼페임으로 오시는 분을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를 다 믿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분류압 볼처짐이 없는 수술인지 궁금합니다. 분류압 볼처짐은 광대 수술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에요. 제가 해도 그렇고 누가 해도 그렇고. 하지만 이 방법이 이게 없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100% 있습니다라고 증거를 제시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지난주 영상 보시면은 거기에 보였던 게 이렇게 수술한 거예요. 그런데 분류압도 있고 볼처짐도 있잖아요. 근육을 같이 고정해서 볼처짐이 없다고 이런 말도 하셨는데 뭐 근육을 같이 고정해서 볼처짐이 근육을 어디를 어떻게 고정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제가 수긍할 수 있는데 거기를 무슨 근육을 어떻게 고정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환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저 마케팅 용어 아닐까 싶습니다. 광대를 수술하면 필연적으로 볼처짐이 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많이 줄이면 무조건 처지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냥 열고 닫기만 해도 볼은 처져요. 선생님이 과하게 고정하고 뼈가 과하게 넣어지면 개구장에 축두공증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뭐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뭐 많이 줄이면 그래요. 이거는 수술법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줄이는 양에 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위쪽의 광대 수술법은 광대 뒤쪽이 아예 어긋나서 플레이트로 고정을 하는데요. 광대의 경우 뼈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 뼈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붙을 확률이 떨어지는 거지 절대 안 붙는다는 아니에요.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저 수술법은 나중에 무조건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가요? 무조건 안 나타나고 잘 계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또 뼈가 생겨서 붙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뼈가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있는 거랑 붙기가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이거는 좀 더 붙을 확률이 높고 이렇게 되면 붙을 확률이 더 떨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시옷절골술인데요. T절골술보다 신경선에 가깝지 않게 수술해준다고 안전하다고 하는데 T절보다 안전한 게 맞나요? T절골이나 뭐나 시옷절골이나 비슷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뭐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크게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T절골이나 시옷절골을 꼭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제가 턱끝 수술이라는 영상 만들어 드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턱끝 수술에서 T절골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 없어요. T절골이나 시옷절골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턱이 여기가 넓은 경우에만 그래요. 그냥 일반인들은 이렇게 잘라주기만 해도 충분히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뼈를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못을 박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그래요. 정말로. T절골이 마치 턱끝 수술의 그 정답인 양 유행이 돼버렸는데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T절골이나 시옷절골이 도움이 되는 일부 환자들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모든 환자한테 T절골, 시옷절골을 한다? 저는 절대 반대예요. 이거 벗어나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말썽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분류압 있죠. 그죠? 계단 현상이 있죠. 금속 때문에 이물감 있죠. 신경 손상이 있죠. 이걸 뭐 하려고 감내하면서 이거를 해요? 갸름해지려고? 그냥 잘라주기만 해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저는 이해를 못해요. 볼처짐이 적어요? 무슨 소리예요? 박리는 더 넓어요, 얘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반대해요. 꼭 필요한 경우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막 모든 환자한테 다 하는 거는 반대예요. T절골, 시옷절골 이렇게 막 절골 막 많이 하는 거. 뼈에 좋을 리가 없어요. 제가 나무 심기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절골을 하면 뼈 속에도 있는 모세혈관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자르는 거예요. 마치 나무에서 잔뿌리를 다 털어내듯이. 여기 심었다 저기 심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잔뿌리가 없으면 뿌리가 죽죠. 뼈도 그렇게 흡수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압이나 뼈 흡수가 일어나고 계단 현상이나 폐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골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마치 이게 인터넷상에 하도 광고들을 해대니까 대형 병원에서
이게 무슨 표준처럼 돼버렸는데 절대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자, 요게 제가 하는 방식이고 지난주에 했던 모의 수술했던 환자예요. 이게 제가 하는 방식이고 이게 여기 본칩 노란 거 제거하고 앞으로 당겨서 안화골에 찰싹 붙이는 상악동이 많이 열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두 방식에 대해서 오늘 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렇게 수술을 하는 게 제가 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여기를 뒷광대를 저는 갈아주는 방식이고, 여기다는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플레이트를 박아서 이제 수술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요게 제가 하는 방식이고 요게 그 상방 고정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초록색 라인이 워낙에 광대 라인이고 저는 여기를 비스듬히 자른다는 거고요. 대부분 여긴 일자로 자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레이트 고정을 할 때 이 친구들은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플레이트를 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많이 누르면 더 많이 들어가죠. 근데 저는 이 뼈를 본 G플라스티라고 해서 뼈가 이렇게 있으면 엇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비스듬히 자르면 이렇게 엇갈려서 자기들끼리 컨택 면적, 접촉 면적이 늘어나거든요. 대신에 줄어드는 양은 그 정도까지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효과가 차이가 어느 정도냐, 45도에서 어떠냐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와 계신데 초코팡팡님도 요걸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 좀 얘기해 드리려고요. 자, 보세요. 보시면 지금 요게 제가 하는 광대 방식인데 요거를 하나를 사진을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보시면 요게 지금 제가 줄어든 모양이죠. 근데 핑크색을 투명으로 바꿔버리면 지금 요렇게 돼요. 그러면 줄어든 양이 어느 정도인지 보이실 거예요. 요만큼. 근데 이 녀석이랑 실제로 같이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게 제가 수술해 놓은 보통 요렇게 하고 저는 요 단차 있는 거를 저는 갈아줘요. 그 다음에 또 갈아주는 데가 하나가 여기도 단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갈아주고 저는 여기다 일자 플레이트를 대요. 그게 이제 뒷광대를 없애려고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이고 이게 상방 고정하면서 여기 상악동이 열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요 두 개를 한번 겹쳐서 볼게요. 자, 이걸 한번 겹쳐서 봤을 때 어떤가 한번 보세요. 이거 초코팡팡님이 질문 주셨던 거기도 한데 잘 보면 차이가 있나요? 이거 투명하게 바꿔볼게요.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보시면 45도에서 차이 나는 거는 없어요. 지금 요거 보시면 차이 나는 게 거의 없어요. 여기 튀어나온 거 조금 보이는데 요거는 제가 45도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봤을 때 요게 차이가 있냐는 거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 난다면은 오히려 두 가지는 있어요. 지금 요거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방법은 상방 고정하는 방법이잖아요. 상방 고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먼저 보세요. 상방 고정하면은 여기서 여기가 떠요. 조금씩. 여기가 조금 뜨죠. 여기가. 뭐 큰 벌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플레이트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가 박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CT 찍으면은 금속이니까 하얗게 나오니까 마치 뼈처럼 착각들을 하시는데 뼈는 떨어져 있어요. 대부분.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여기서 뼈가 조금씩 생겨서 붙기도 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45도가 이렇게 뭐 해서 많이 줄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상태랑 제가 하는 수술 방법이랑 비교를 하면 차이가 나는 거는 요거 있어요. 요거 보시면 지금 투명하게 보이는 요게 제가 하는 방식에서 남아있는 45도거든요. 여기 요거 한 1mm, 1.5mm 돼요. 이거 라습으로 갈아버리면은 얘랑 똑같아요. 여기 갈아주면 되거든요. 여기 갈아주면 차이 나는 거. 그러면 이 녀석 지금 튀어나온 거 보면은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데는 튀어나온 데잖아요. 여기 똑같은데. 그러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굳이 뭐 하려고 뼈를 잘라내고 빼서 여기다 이만하게 빵꾸만 만드냐는 거죠.
저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뭐 뻥 뚫어 놓을 이유가 있냐. 또 보면은 이렇게 보면 여기도 이렇게 벼요. 그럼 이렇게 벼 있는 게 제대로 가만히 있겠냐? 아니거든요. 여기서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밀어 넣으려면 여기 있는 교근 여기 끊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끊어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요런 식의 교근이 있는데 또 중요한 거는 요게 요 앞에 프리마스트릭 파시아라고 해가지고 안면 유지인대가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요 점이 여기 있던 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 끊어야지 여기까지 가요. 그럼 이게 또 끊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만큼의 안면 유지인대가 소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생겨요? 볼페임이 생겨요. 딱 봐도 여기 보면 이렇게 훅 패여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볼페임이 생겨요. 그래서 요렇게 보여드리면 이게 과연 뭐 45도 광대가 많이 줄어드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굳이 뭐 입씨름할 필요 없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만큼의 뼈가 잘려 나가요. 자, 마름모 절골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자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름모 모양이잖아요. 그죠? 요 노란 뼈가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요게 마름모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마름모는 뭐냐면 지금 요 면에서 마름모도 있지만 고개를 들어서 요렇게 보면 요 면에서도 요렇게 마름모로 잘라요. 그게 왜냐면 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일자로 자르면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위가 뜨잖아요. 그래서 일자로 안 자르고 요렇게 잘라요. 일부러 쐐기 모양으로. 그래야 이렇게 돌릴 때 앞에가 안 떠요. 그래서 그걸 이중 마름모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다 그렇게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말을 참 이쁘게 잘 지세요. 이중 마름모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다들 그렇게 해요. 광대 수술을 좀 해봤던 사람이면. 그래서 저는 그 이중 마름모 그거는 인정. 그럼 여기는 왜 마름모로 자르냐? 그건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거 일자로 직사각형으로 자르면요. 광대뼈 위가 여기로 가요. 여기다 딱 붙이다 보면 광대가 상방 고정하다 보면은 이 아치가 이렇게 위로 가요. 여기서 선이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여기를 마름모로 안 자르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자르면요. 요게 이렇게 위로 가요. 이렇게. 이건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건 뭐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의사 선생님 혹시라도 오늘도 계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약간은 마름모로 잘라줘야지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요 라인 얼라인먼트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마름모로 자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름모라는 거는 이 광대뼈가 실제로는 요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뼈랑 여기 있는 요 뼈랑 딱 붙였을 때 이렇게 맞물리게 돼요. 쐐기처럼.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크게 차이 없다. 굳이 뼈만 날려먹는다. 그리고 상악동만 열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초코팡팡님이 이거 질문 주셨죠. 이렇게 하면은 45도는 효과 적지 않냐라고. 그죠?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쵸? 다만 이 환자는 45도 광대가 아주 많이 큰 환자는 아니에요. 근데 45도 광대가 제가 나비 광대라고 해서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 있다 그랬잖아요. 진짜 넓은 사람. 진짜 넓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는 본칩을 제거해 주는 게 효과적인 거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좀 드물어요. 실제로. 광대가 아주 큰 사람들한테만 효과적인 수술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 수술을 모든 사람한테 시키려고 덤비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그렇게 광대가 진짜 막 누가 봐도 와, 저 사람 광대 와 이런 사람은 적어요. 이렇게 더 올려칠 수도 있죠. 이렇게 자를 수도 있죠. 제가 근데 그러다가 보면 안와뼈 자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다고 해도 이 뼈가 가서 붙으면 사실은 이렇게 돼봤자 여기 몇 미리 차이 안 나요. 갈아주는 거랑 똑같아요. 이해되셨길 바래요. 그래서 이 두 방법에서 실제로 줄어든 그 모습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고 45도 역시도 별로 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 이거가 만능이 아니다. 이 방법은 여기에 이렇게 빵꾸가 난다. 근데 과연 이게 열어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열려서 좋을 거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상방 고정돼서 좋아질 거, 볼처짐 예방된다. 그거 조금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얘기 같고요. 저기로 올라가면서 여기 붙어있는 마세테릭 파시아나 프리마세테릭 리가멘트들, 안면 유지인대들 다 끊어놓고 나면 여기 볼페임 생긴다. 그게 항상 문제고요. 상악동 열리고 상방 고정에서 메리트 없고 아치 부분 좀 벌어져 있어서 이게 유압이 잘 될 확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방법이 꼭 능사는 아니다. 그렇다고 이 방법이 절대적으로 나쁘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하지만 왜냐면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빵꾸내 가면서까지 광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답이 되셨길 바래요.